12살 때부터 수녀원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17살 때 드디어 그 기숙사를 떠나오면서 소년은 한껏 희망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.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. 너무나 젠틀하고 잘생기기도 했고 인텔리하기도 한 그와 연애를 하면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. 평소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된 것입니다. 얼마나 기쁘겠습니까?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신혼여행 이후에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. 연애했던 시절의 젠틀하고 착한 이미지의 남편이 아니라 악독하고 돈만 밝히고 또 불친절한 남편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속은 것이죠.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던 차에 그 남편과 또 가정부가 바람 피우는 장면까지 목격을 하게 됩니다. 절망에 빠진 그녀였지만 쉽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바람둥이 남편은 또 다른 유부녀와 간통을 하다가 살해당합니다. 강력계 형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살인사건 중에서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시체 훼손이 끔찍한 사건이 치정살인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남편은 살해를 당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부모님도 차례대로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. 유일한 희망은 그녀의 외아들이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힘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바람둥이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? 남편처럼 아들도 바람둥이로 살다가 빚도 지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딸까지 낳아서 그 딸을 그녀에게 떠맡기게 됩니다. 그렇게 서글프게 손녀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가정부가 한마디 합니다.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닌가 봐요. 이 말을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유명한 고전소설인 여자의 일생의 줄거리입니다. 우리의 삶이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. 인생을 흔히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파도가 출렁이면서 위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.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저자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악독한 건물주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. 사람들 사정 뻔히 알면서 매번 월세도 올리고 보수공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못돼먹은 할머니 건물주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. 이렇게 못돼먹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재산으로 100명, 1000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 한 명만 희생을 하면 되지 않을까?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인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 고민들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. 그러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. 맞아, 네 말이 맞아. 그 노파가 살아있을 만한 가치는 전혀 없지. 하지만 이복의 친구, 자연이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. 자연이란 원래 다 그런 거죠.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또 잡아먹히는 동물도 있고 잡히는 동물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라는 것이죠. 이 이야기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의 줄거리입니다. 주인공은 이 고민을 한 뒤에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? 책 제목이 죄와 벌이니까 죄를 지었겠죠.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고전은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. 사랑이 영원한 거요? 그렇지 않죠.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. 그리고 TV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나 정치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까? 그러지 않죠. 권불 10년이죠.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밥 한 숟갈도 떼기 힘들 정도의 그 첫사랑의 아픔, 그런 것도, 그리고 그런 기쁨들도, 이 모든 것들도 모두 시간 앞에서 풍화됩니다.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 앞에서 굴복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. 고전이라고 해서 고리타분해 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을 받아온 것은 뭔가 본질적인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. 기분이 꿀꿀하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소비에 의한 즐거움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. 명품 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평소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사서 그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. 이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.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 고전으로 눈을 돌리면 의외로 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
그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죠. 여자들이 좋아하는 샤넬백, 그거는 명품이 아닙니다. 그냥 값비싼 고가품일 뿐입니다. 그 샤넬백 안에 있는 고전책이 명품입니다. 고가품과 명품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진정한 명품의 세계에 발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?